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30일 5시 30분입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시황을 말씀드리고 간추린 뉴스 후에 부의 가속적 증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18%, 코스닥은 2.81%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0.3%였는데 지난 밤에는 0.57% 하락했습니다. 아주 6분의 1 정도로 거의 많이 완화됐습니다. S&P 500도 그제 저녁에는 3.37%로 폭락했는데 어젯밤에는 0.67로 완화됐습니다. 나스닥도 그젯밤에는 마이너스 3.94였는데 어젯밤에는 1.02로 많이 완화됐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는 그젯밤에는 2.70% 마이너스였는데 어젯밤에는 마이너스 1.4로 완화됐고요. 애플도 그젯밤에는 마이너스 3.77%로 폭락했는데 어젯밤에는 1.37로 많이 완화됐습니다. 탐욕과 공포 지수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44로 5월까지 20 전후 극도의 공포에서 6월 7월에서 39까지 와서 좀 공포 지수가 낮아졌는데 지난 8월 초에는 50일까지 중립 정도 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제롬 파월이 아주 엄포를 놔가지고 44 공포 지수로 해서 지금 좀 불안한 상태로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오일 가격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면에 인플레는 변곡점을 지났다 이렇게 어제 또 통신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우리가 2022년 1월 14일 1187.3불이었는데 어제는 1350.08%까지 아주 강달러 약 원화로 됐습니다. 그 13년 만에 환율이 최고라 그럽니다.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스론 미팅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한국도 2.81% 빠졌고 일본 니케이도 2.66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아시아에서 자금 유출 위험이 커져 환율이 1365원까지도 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350인데 앞으로도 15불 정도 더 하락할 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창용 우리 한은 총재님은 주요 통화들 모두가 약세고 한국이 특별히 더 위험한 건 아니다. 2008년 금융위 때와는 아주 다르다. 정부 금융시장 불안감 완화 나서서 금감원이 공매도 조사팀도 이번 주 가동하겠다 그럽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 스텝 즉 0.75씩 올린 것이 두 번이었는데
8월 물가 상승을 봐서 0.75가 될지 0.5가 될 거라고 결정된답니다. 근데 시장에선 0.5를 기대하고 있고요. 0.75로 될 거라 해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어제 그 월가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니까 아마 0.5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이 월가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달 13일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고, 그 한 주일 후에 23일인가요? 연준 회의가 열려서 그 금리를 결정한다 그럽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이 7.7% 아니 지난해 12월 물가가 7%를 넘어섰고요. 6월 달에 이제 9.1% 최고 정점에 왔다가 7월에는 8.5%로 다소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변곡점을 지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세계가 공조하고 있고요. 특히 소비자들이 알뜰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인플레 이렇게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저는 아마 곧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은 금년 말이나까지 가면은 한 4개월 지나면은 많이 완화될 것을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뿔 공룡 화석을 피부색까지 살려냈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화석 복원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1억 2천만 년 전 공룡을 피부색까지 복원했다는데,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0년도 아니고요. 말년도 아니고요. 1억 2천만 년 전이라는데 저는 뭐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우리 한국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는 것이 하도 기뻐서 또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좀 주식이 떨어져도 웃기도 하고 그래야지 항상 어떻게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다음에 저는 책하고 활자 신문만 집에서 보고요. 텔레비를 뭐 안 본 지가 뭐 십수년도 됩니다. TV는 솔직히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못 보고 그저 신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사 보니까 우영우와 나의 아저씨에서 배우는 리더십. 저는 가족이 아들 둘, 딸 하나가 뭐 결혼도 했지만은 또 한때 같이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장은 리더고 또 작은 회사의 또 리더인데, 리더가 먼저 의견을 표출하면 부하 직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답니다. 꼭 저한테 한 얘기 같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그냥 먼저 결론을 내놓고 얘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집에서도 근데 집에는 와이프가 하도 엄격해가지고 꼭 상의합니다. 아주 꼭 상의하고, 요즘은 저는 뒷전입니다. 저 와이프가 애들 며느리 뭐 사이 딸 아들하고 다 의논해갖고 마지막 결정만 제가 하지, 결론은 딱 내갖고 합의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편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결속력이 다지고 추진력, 동력도 얻어서 드라마 속 경청하는 리더처럼 공론화,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 말씀은 절차와 과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유닉스라는 우리나라 헤어드라이어 회장님을 제가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는데, 러시아 이번에 좀 성과를 많이 올려서 축하 아침을 가졌습니다. 근데 꼭 뭐 제일로
뭐 높은 회장님들만 얘기하면서 제가 사회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원이 다 뭐 한 뭐 10명 정도 모였는데 대화를 다 할 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더라니 다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모여도 너희들 먼저 얘기 다 해봐라 해놓고 들으면은 너무 좋습니다. 회사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의 가속적 증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가난한 집으로 시집 온 며느리가 하루는 들판에 나가 집단을 몇 묶음 주어와 남편에게 식구 수대로 망태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식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과 자기 그리고 두 시동생과 시누이 한 명으로 총 7명이었다. 그래서 신랑은 다음날 그 집으로 망태기 7개를 만들어 줬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망태기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 내일부터 누구든 나갈 때는 이 망태기를 들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부러진 나뭇가지도 좋고 떨어진 낙엽도 좋고 심지어 잡초나 돌멩이도 좋으니 꼭 이 망태기를 채워오라는 부탁을 했다. 가족들은 잡초나 돌멩이를 가져와도 좋다고 하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시아버지는 냇가에 버려진 찌꺼기들을 망태기에 가득 담아왔고 시어머니는 길가에 있는 잡초들을 잔뜩 뜯어왔고 남편은 뒷동산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들 가득 주워왔고 자기는 들에 나가 민대를 가득 뜯어왔고 그런 제안에 불만이 많았던 두 시동생은 한번 골탕 먹이러 보라는 듯 길에 차고 넘치는 잔돌들을 가득 담아왔고 시누이는 헝겊 조각을 주워왔다. 며느리는 약속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깍듯이 인사를 한 후 태울 수 있는 찌꺼기와 나뭇가지와 헝겊 조각들은 부엌으로 가져가 땔감으로 쓰고 자기가 가지고 온 민들레는 다듬어 반찬을 하고 시어머니가 가져온 풀들은 앞마당에 쌓아 거름을 만들고 시동생이 가져온 돌멩이는 뒷마당 구석에 모아놨다. 그런 식으로 며칠이 지난 뒤 하루는 며느리가 들에 나가 벼이삭을 주워와 빻아서 쌀밥을 먹었다. 모처럼 쌀밥을 배부르게 먹은 식구들은 어차피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음날 시아버지는 수확이 끝난 여러 밭을 다니며 캐가고 남은 감자 이삭을 주웠고 남편은 산에 가서 떨어진 밤을 가득 주웠고 자기는 산머리를 가득 따왔고 시동생들은 냇가에서 붕어를 가득 잡아왔고 시누이는 냉이를 가득 뜯어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듬고 정리하여 상을 차리니 단번에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 풍성한 식탁엔 신이 난 식구들은 갈수록 쓸만한 것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뒷산에 가서 도라지를 캐오고 먼 강으로 나가 큰 물고기를 잡아오고 논밭을 다니면서 버려진 벼이사, 고구마 줄기를 주워왔다. 한편 머니는 시동생들이 골탕 먹이라며 며칠 동안 가져온 잔돌들을 뒷마당 구성에 쌓아 올려 작은 성당을 만들고 새벽마다 정화서 한 그릇을 떠놓고 가족들의 무사 안녕과 성공을 빌고 또 빌었다. 이를 지켜본 식구들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때부터 한 푼이라도 돈 되는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고추를 주워 팔았고 시어머니는 산나물을 뜯어와 팔았고 남편은 나물을 해다가 팔았고 시동생들과 시누이는 부잣집에 품팔이를 나섰다. 가난에 찌들어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집에 어느덧 희망이 부풀고 의욕이 불타올랐다. 한 푼 두 푼 돈이 생기자 식구들은 더욱 열심히 돈 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드디어 돈을 버는 가속력의 법칙이 현실화되어 불과 5년 만에 동네에서도 소문난 부자가 되었다.
절망은 절망을, 희망은 희망을 부르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삶의 이치를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며느리 외에는 희망이 희망을 낳는 삶의 법칙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이 며느리의 발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